포스코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플인 피플의 김보영입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한 마음의 휴가를 좀 떠나볼까 합니다. 마음의 재충전을 해주실 특별한 그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뵈니까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저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다고도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침 편지가 오늘 아침에도 제 메일함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주신 소식은 어떤 얘기였어요? 오늘 아침 제목이 이제 무의식의 바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글귀 보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의식이라는 바다에 떠 있습니다. 순풍으로 우리의 인생 항해를 돕기도 하고 풍파를 일으켜 통째로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그 무의식의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로 무의식의 바다를 잘 다스리면 몸의 병, 마음의 병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본성도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어귀가 항상 제 가슴을 울리거든요. 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네. 근데 항상 이 글귀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의 무의식의 먹이 가운데 하나가 좋은 것이 웃음입니다. 미소. 우리가 자꾸 웃고 또 미소를 보내면 거기에 그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감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맑게 해주는 거죠. 벌써 고도원의 편지가 11년째. 네. 회원수를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300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직원들, 포스코 패밀리 직원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레터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300만 명이 돼가는 과정에서 매일 쓴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힐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그때의 명상, 힐링 이런 생각하면서 그것의 최고의 수혜자가 어떤 면에서는 저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쓴다는 그 무거움을 덜게 하고 저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고 그 첫 번째 호에 실렸던 희망에 대한 글귀가 항상 가지 않는 길을 만드신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 글인데 사실은 그 글은 저희 아버님이 그어놓은 밑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것을 겪으면서 힘들었을 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펼쳐보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밑줄, 그것으로 맨 처음 아침 편지를 시작했죠. 오늘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특별한 곳인데요. 아침편지 문화재단을 만드셨어요. 이곳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무료로 300만, 나중에는 400만 또 전 세계인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명상센터 운영하고 깊은 산에서 링컨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글로벌 리더로 자라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문화재에서 하는 주 업무입니다. 저희 직장인들한테 소개 꼭 한번 해주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있다면? 직장인들에게는 제가 이곳에서 비움과 체험 명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냥 마구 달리면 자동차가 그냥 달리면은 이제 기름 떨어져서 고장나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멈춰 서서 자기 성찰하고 좀 비워낼 거 비워내고 채워주는 것은 다른 사람, 조직이, 사회가. 이 출발이 사실은 저의 경험에서부터 온 거죠. 언론인 생활, 또 대통령 연설문 쓰는 일,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건강이 무너졌고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몸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지하는 시간이 와요. 몸이 무너지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을 시스템화했다고 할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정립시킨 것이 깊은 산에서 옹달샘의 명상 프로그램들이에요. 선생님께서 저서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을 내셨어요. 읽으면서 정말 나도 직장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울림이 있는 너무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는데요. 네. 특히 신입 직원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좀 많이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꿈은 목표, 방향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제가 가야 할 목표, 방향 이런 것이고 춤은 지금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만 꿈꾸고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꿈 얘기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게 꿈이에요.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는 그 대목에 사실은 자기의 미래 꿈이 있어요. 큰 꿈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삶은 그 출발점이 젊은 시절에 작은 것에 있어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호구지책일 수도 있고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마치 다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거기에 꿈이 열려요. 꿈의 길이. 그 꿈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책 속에 나온 단어 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꿈, 그냥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꿈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는데요. 꿈 넘어 꿈은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하는 꿈이에요. 자, 백만장자를 꿈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 그럼 백만장자 된 다음에 뭘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꿈 넘어 꿈이 없는 거죠.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그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토대가 자기에게도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 공동체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 그 꿈의 방향이 자기 중심에서 좀 이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꿈 넘어 꿈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일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또 인연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박태준 회장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꿈 넘어 꿈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도 의미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본인에게도 성공이고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성공이고 행복이고 포항공대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은요, 꿈 넘어 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꿈 넘어 꿈이에요. 제가 이제 포항공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몰두하고 있는 게 깊은산 링컨 학교예요. 이제 막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그리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질 때에 이것을 좀 입력을 시켜놓으면, 포항공대 출신들이 이미 그러고 있듯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움직여갈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 또 그러면 고도원 이사장님의 리더십은 또 어떨까? 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 혹은 앞으로 생각하시는 리더가 반드시 이런 것은 갖춰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물어주셨어요. 과거의 리더십은 힘에서 나왔어요. 근육의 힘에서. 그리고 앞에서 돌격하고 이런. 지금은 힘을 쓰면 따르지 않아요.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힘이 돈에서 나왔어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데 그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 파트너십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팔로우십이에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자기보다 먼저 선 경험한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깊은산 옹달샘에 저와 함께 일하는 아침지기, 저희는 이제 직원을 아침지기라고 하는데, 아침지기에게 무수하게 함께 하는 것들이 서번트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해요. 한결같음도 필요하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이제 힐러십인데, 그 사람의 어떤 언행이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물어주신 이 시대의 리더십은 지금 말씀드린 파트너십, 팔로우십, 서번트십, 힐러십, 그럼 최고의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좌우명이라고나 할까요? 인생의 이 말 하나는 인생에 품고 산다라는 어귀가 있다면? 아침 편지를 보시면 죽음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어요. 염세적인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삶에는 어떤 고통이나 염세적인 상황이 있어도 이것도 뜻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위기 때 많이 무너지는데, 덜어는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건너서면 선물인데.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바쁘게 채워가는 생활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은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독이고 용기를 주는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죠. 끝없는 희망과 격려로 많은 이들의 꿈 넘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고도원. 이제 우리도 꿈 넘어 꿈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